정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가격리자들이 외출을 하는 사례가 잇따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무사 통과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을 정부가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은 국내 얘기입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왜 수도권의 쓰나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특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자가격리 앱이 들어있는 휴대폰을 집에 놓고 일상생활을 했던 군포의 부부. 이런 사례가 지금 137건이나 나왔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지요. 자, 우리 상황 어디쯤 있는 건지. 전병률 차의과학대학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병률 전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한 거 물론 찬성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은 조금 느슨하게 긴장이 풀린 감은 느껴지더라고요. 주말에 보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느슨해진 감도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지자체장들은 아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쓰나미가 올 수 있다. 수도권 폭발을 대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 주말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잘 협조해 주셔가지고 예. 우리나라가 이만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방역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협조 정신을 당분간은 좀 더 발휘를 해주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이 코로나19로부터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황에 진입을 해서 그렇죠.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다행히 많이 진정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루에도 수도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30-40명 신규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환자,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무려 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 수도권 문제가 상당히 위중한 그런 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 의견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 높은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게다가 해외 유입자들, 그러니까 교민들이라든지 유학생들이라든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원체 많고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쓰나미론, 수도권 재폭발론이 나오는 거다. 근데 우리 전 교수님도 주말에 보셨겠지만 조금 느슨해진 감이 있어요. 벚꽃 명소들은 다 폐쇄를 했다는데 한강공원에는 사람이 넘쳐났고. 네네. 특히 마스크를 벗고 걷는 분들이 꽤 눈에 띄더라고요. 네. 예, 제가 좀 단순하게 질문 드릴게요, 교수님. 네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진 건 맞습니까? 아니면 일종의 착시 현상인가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상황에서 생각한다면 많이 낮았죠. 그러나 그 낮았다는 상황이 우리가 안심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특히 다중이용시설들,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환자 한 명만 유입을 해도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왜 드냐면 외국은 워낙 심각하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망자가 지금 9,000명 나오고 앞으로 최소 10만 명 나올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제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얘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와버리니까 우리는 좀 나은 거 아니야? 우리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도 그렇고 직장 생활, 도시 생활. 사실상 언제든지 환자 한 명만 우리 주위에서 무방비 상태로 이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면은 제2의 신천지교회 사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느슨해진 건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 대상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군포에 사는 부부 격리 기간 중에 복권방 가고 김밥집 가고 마트 가고 심지어 미술관도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네. 결국 확진 판정 받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지금 베트남 저 군산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역시 이 사람들도 네. 추적 피하려고 휴대폰은 방에 놓고 공원 산책하다가 적발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0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1년 이하의 좀 강화된 처벌을 한다고 하지만 교수님 이거 그 전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좀 막을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시민 개개인의 책임에 이러한 자가격리 조치를 맡겼죠. 예.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은 뭔가 다른 규제적인 장치가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는 예. 일종의 전자팔찌 같은 것들을 착용토록 함으로써 제한된 구역을 이탈할 경우에 예. 바로 경보가 울리고 담당 직원들 또 공무원들에게 자동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팔찌 얘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예, 대만이 이미 실시를 했고요. 대만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홍콩은 그 입국자 전원에게 예. 위치 추적용 손목띠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듯이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가까운 나라들이 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이미 도입을 했거나 또는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방역 활동을 해왔는데 이 자가격리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지금 현재 37,000명이 자가격리자예요. 맞아요. 예. 최근에 3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무원들 또 개인들의 어떤 이 감시 또는 인식하에서 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면은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도입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전자팔찌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까지는 좀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분명히 인권 얘기 나올 텐데 게다가 전자팔찌 하면 전자발찌 떠오르잖아요. 성범죄자들 찾는 정자발. 이거 거부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자가격리 의무를 잘 지킨다면 계속 잘 지킨다면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군포 부부처럼 베트남 유학생처럼 안 지키는 경우가 계속 나오면 부득이하게 발찌는 아니고 팔찌 정도는 좀 채워야 되는 거 아니냐? 교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스마트워치 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모양을 스마트워치 형태로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거를 전자팔찌라고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상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환자를 또는 격리 대상자를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사회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 채워서 관리하면? 그래서 제가 아직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소요되는 그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개개인에게 이런 스마트워치 형태의 손목띠를 차기하는 것 크게 경제적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져봐야겠죠. 득실을 따져보고 또 자가격리 의무 안 지키는 사람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철저하게 파악해서 물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실시해야겠지만 어쨌든 전자팔찌라는 것을 무턱대고 거부할 일은 아니다. 검토는 해봐야 될 일이다. 그 말씀. 네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는데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데는 교수님도 이견이 없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이 전문가분들이 이것이 금년 한 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에 봤을 때 2020년도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 절대로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것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그 장기전의 끝이 어딘가 어디쯤으로 우리가 보고 마음의 준비하면 돼요? 일단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해온 그런 방역 활동, 예를 들어서 환자 발생을 최대한 늦추면서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은 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데는 상당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료진들을 믿고 국민들께서 생활을 하신다면은
비록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진입한다라도 약간의 인내심을 갖고 견딘다면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 네네 과거에 이 한국 정치에서 3년 동안 우리가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1950년도에 지금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조심을 하면서 인내를 갖고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1년 6개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연말 또 뭐 내년 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블룸버그 네. 통신에서는 1년 6개월까지 봐야 한다. 그 정도 돼야 백신이 나오거나 두 가지 방법이죠. 백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네. 그냥 집단 면역 한 60% 이상이 면역이 돼서 괜찮아지는 거 두 가지 방법인데 그게 네. 다 양쪽 다 1년 6개월은 걸릴 거다.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임상실 하더라도 1상, 2상, 3상을 겪게 되면요. 예. 기본적으로 1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최단 기간입니다.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 예. 그 1상 임상 실험을 마쳤거나 또는 시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3상까지 제품화되기는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가 이 상황 잘 버텨야 될 것 같고 네.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저 포털 사이트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가 뭐냐면 구충제 이버맥틴. 구충제 이버맥틴 이게 진짜 항암제로 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한바탕 떠들썩했었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코로나19에도 뭔가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다 해서 이게 보도가 되면서 좀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호주의 그 생의학 발견 연구소 기관에서 세포 배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버맥틴 구충제에 노출시켰더니 48시간 안에 모든 유전 물질이 소멸됐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세포 배양된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실험입니다.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에게 직접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이버맥틴의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따져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구충제 바로 우리가 먹는다고 나아지고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 세포 놓고 거기다 구충제 쐈을 때 이때 없어지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란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 네, 48시간 내에 모든 유전 물질이 소멸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인체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용량을 투여해야 되는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또 여쭙냐면 이 뉴스가 또 어설프게 잘못 나가면 여기저기서 이거 구충제 사둬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재기 일어나고 이럴까 봐. 지금 그 단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라리아 약도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부 시민들이 사재기로 구입을 했는데요. 이거 그냥 단순히 우리가 타이레놀 복용하듯이 복용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부작용 생기는 거죠. 실제로 사망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에이즈 치료제도 확진자들에게 쓰고 있고 말라리아 치료제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쓸 수 있는 것들을 다 쓰고 있는 것 중에 구충제도 있는 것이지 구충제 사재기에서 이거 일단 급한 대로 먹어 이렇게 드시면 큰일 난다는 거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 차의과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